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 애널리틱스 3강을 교육하게 될 광고기획본부 1팀 양세준 팀장입니다. 1강하고 2강을 모두 들으시고 이제 3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2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3강도 2강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강하고 2강은 저희가 설치하고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3강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내용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 광고주나 혹은 우리 업종에 접목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들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교육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GA IQ 교육으로 이제 자격증을 실제로 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된 내용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강, 2강 그리고 3강까지 보시고 이 해당 내용들을 모두 접목시키거나 실제로 활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물론 궁금한 게 많이 생기시겠지만 구글 애널리틱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혹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분석이나 가설은 어떻게 세우는지 정도에 대한 내용은 모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실제로 구글 애널리틱스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카테고리들, 그리고 분석에 대한 활용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그먼트랑 보조 측정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아시겠지만 저는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전에 있던 내용들을 복습을 한번 하고 가죠. 1강에서 가장 중점으로 다뤘던 구글 애널리틱스란 무엇인가? 구글 애널리틱스는 구글에서 나온 광고 집행을 분석하기 위한 무료 솔루션입니다. 뭐 다른 여러가지 솔루션이 있다고 1강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 솔루션들 말고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최고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강에서 가장 중점으로 조금 말씀드렸던 게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치법이었어요. 설치는 개발 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스팅 부분, 그 다음에 디자인과 스크립트, 이렇게 4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라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먼저 1차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추적 아이디랑 스크립트 2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호스팅사인지 혹은 독립몰인지 요 2개를 체크를 해서 해당 부분에 맞게 추적 아이디 값을 입력을 하시거나 스크립트를 입력을 하시면 구글 애널리틱스가 설치가 됩니다. 요거는 공통 스크립트고요. 요 정도만 넣어 주셔도 기본적인 데이터 측정은 모두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PC랑 모바일 2개 다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깜빡하고 PC만 넣을 경우에는 PC 쪽에 데이터만 잡히고요, 모바일 쪽에 넣으셨을 때는 모바일만 데이터가 잡힙니다. 그래서 꼭 2가지를, 모바일과 PC 2개에다가 모두 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그 설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1차 그 강의 1강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강 때 말씀드렸던 이제 조금 구글 애널리틱스의 조금 실용적인 방법, 활용 방법과 꼭 필요한 부분들, 바로 이제 UTM하고 목표값, 이렇게 2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UTM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때 구글 애널리틱스가 읽을 수 있게 만들어진 코드 값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공통적인 스크립트를 넣는 거고, 데이터 수집은 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이나 혹은 더 자세하거나 세밀하게 보고 싶은 내용을 잡기 위해서는 이 UTM 태그 값을 꼭 넣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UTM 태그 값은 2강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어야 더 전반적인 내용이나 분석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아지고요. UTM은 꼭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한 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들이 설치하고 싶은 광고 매체 혹은 이 광고 URL에 같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UTM을 설명을 드릴 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여기 슬래시 물음표,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end, 잘 안 보이는데 여기 end 값, 요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URL이 www.ampm.co.kr로 딱 끝나는 경우에는 슬래시를 하시고 물음표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어떤 URL은 www.ampm.co.kr 슬래시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음표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경우, 여기서 보시는 거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물음표죠. 물음표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코드 값을 읽겠다 기 때문에 여기서는 end, 요거를 저희 마케팅 용어로 end라고 말을 하는데 end 값을 넣어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예시 2강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처음부터 조금 보시면 그냥 딱 정형화된 URL로 끝나는 경우 코드 값이 없기 때문에 슬래시 물음표로 코드 값부터 UTM을 읽겠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형화된 URL에서 슬래시로 끝났으니까 물음표로 여기서부터 UTM, 그러니까 코드 값들을 읽겠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뭐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전체 URL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이거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물음표가 앞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nd 값으로 넣어서 뒤에 UTM 코드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UTM에 대한 내용은 뭐 검색하시거나 이러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요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드리긴 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거기서 뭐 각각에 대해서 뭐 소스면 소스, 미디엄에 대해다가 엑셀만 넣으시면 UTM 코드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코드 값들을 광고 매체나 연결 URL에 넣어주시면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조금 2강 때 안 드린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여기다 한글을 넣으셔도 되고 뭐 특수문자나 기호를 다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영어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한글로 넣어도 되고 뭐 특수문자도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가끔씩 이제 UTM이 못 읽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어로, 뭐 영어가 뭐 꼭 뭐 단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본인만 알아보셔도 상관없으니까 꼭 이렇게 영어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강 때 말씀드렸던 게 목표값.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목표는 총 30개까지밖에 설정이 안 됩니다. 삭제도 안 되고요. 변경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꼭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나 혹은 뭐 꼭 이 이벤트 값을 잡아야 된다, 이 목표를 꼭 잡아야 된다, 달성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만 잡아주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목표를 더 설정해 주세요, 혹은 뭐 이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는 미리 사전에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목표 값은 목표 그 설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목표를 들어가시게 되면 목표의 이름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뭐 도착으로 할 건지 시간으로 할 건지 세션으로 할 건지 이벤트로 할 건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보통은 도착이나 이벤트로 진행을 많이 하세요. 시간이랑 세션은 사실 뭐 업종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업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착이나 이벤트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환 페이지 URL,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URL을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같음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같음이 안 될 경우엔 정규식을 먼저 넣어보시고 정규식에서 목표값이 잡힌다고 한다면 그때 거기서 다시 필터를 해서 같음으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UTM과 목표 쪽에 나오는 내용은 2강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조금 어렵기는 한데 안 그래도 좀 피드백을 받았던 게 교육은 되게 말은 잘 알아듣겠는데 실제로 활용해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목표값이나 UTM은 잘못 넣어도 구글 애널리틱스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설치를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시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잡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목표는 뭐 하나 정도는 테스트로 진행해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꼭 참고해 주시고, 아니면 뭐 본인 계정이나 뭐 테스트 계정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광고주나 이런 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서 1개 정도는 테스트로 조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1강하고 2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좀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면 1강에서는 스크립트 설치, GA 설치하는 방법들, 그리고 GA란 무엇인가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2강에서는 이제 UTM 활용법 그리고 목표 설정에 대한 활용법,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3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3강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볼 거고, 그에 대한 가설은 어떻게 세울 거고, 어떤 내용들을 분석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구글 애널리틱스를 다 설치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카테고리 쪽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을 봐야 되지 하고 이것저것 클릭을 하시게 될 텐데, 제일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설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많이 있는데요. 요 빨간색 네모로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계정, 속성, 보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쉽게 제가 그냥 정의만 정리를 해드리면, 뭐 여기 이것저것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계정에 대한 계정단에는 마스터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성은 조금 관리자, 마스터보다 하위 개념이지만 관리자,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 개념이고, 그다음에 보기는 권한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딱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 몇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계정에서는 이제 마스터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GA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계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컨트롤도 마찬가지고요. GA에 대한 설정이나 세팅 등도 다 모두 가능합니다. 뭐 마스터 위임 권한도 가능하고요. 계정 삭제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스터 권한에만 특이하게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휴지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쌓아놨던 데이터들, 혹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 스튜디오나 아니면 저희가 저장했던 뭐 맞춤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휴지통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지통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복원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총 이제 25일 이내에만 내가 뭔가 잘못 눌러서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복원시킬 수 있는 계정을 마스터 권한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최종 권한이나 마스터 권한을 줄 수 있는 것도 이 속성, 그 계정에 있는 마스터 권한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속성 영역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팅을 한다거나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 설정에 대한 기능의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속성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성 설정, 이제 관리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추적 정보, 저희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를 할 수 있는 코드 값이나 스크립트를 볼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구글 에즈 연결. 구글 애널리틱스가 모든 매체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글 에즈 쪽에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에즈 쪽이랑 구글 애널리틱스랑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기 영역인데요. 보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딱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만지거나 컨트롤은 좀 어렵고, 우리가 그냥 이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취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톱니바퀴에 있는 카테고리 영역에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영역, 계정, 속성, 보기, 이 영역에서 말씀드린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각 활용법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구글 여기에서 보이는 카테고리는 사실 크게 건드리는 영역은 많이 없습니다. 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의 좀 활용 방법, 과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데이터도 잘 잡히고 UTM도 잘 넣었고 목표값도 잘 설정을 해놨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왼쪽 카테고리에 보시면 홈, 그 다음에 맞춤 설정, 실시간, 그 다음에 잠재 고객, 획득, 행동, 전환, 기여 분석, 설정, 이렇게 9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쪽에 있는 홈이랑 뭐 맞춤 설정, 실시간 잠재 고객 이쪽은 저희가 많이 볼 일은 없고요.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실시간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분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짠다고 한다면 제일 많이 보시게 될 영역이 이 획득 영역입니다. 획득에서 보시면 카테고리를 눌러보시면 또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전체 트래픽에서 소스 매체 이 부분을 아마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UTM을 설정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원하는 내용들을 이 내용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메인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뭐 캠페인이 있고 그룹이 있고 거기 뭐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뭐 이렇게 뭐 전환수, 전환율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저희 광고 시스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크게 4가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소스 매체,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세션, 그 다음에 캠페인 이렇게 4가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뒤에 내용은 더 많아요. 근데 이 정도로 활용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뭐 페이지 이탈률이라든지 뭐 반송률, 세션당 페이지 수, 페이지 시간 이런 거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고 모르실 수 있는 내용으로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소스 매체입니다. 소스 매체는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매체 그리고 과금 형식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CPC인지 네이버 CPM인지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CPC인지 뭐 아니면은 뭐 카카오 모먼트면 CPM인지 뭐 유튜브면 CPV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은 유료 광고와 무료 광고를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본인들이 이런 UTM이나 이런 것들을 잘 넣어놨다고 하면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UTM에 CPC를 넣어놨다 라고 하면 매체사에 뭐 CPC로 들어오는 영역이겠죠. 근데 이런 CPC나 CPM 같은 과금 형태가 아니라 올가닉이라고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가닉이라고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유료 광고가 아니라 무료 이제 자연 유입인 거죠. 네이버에서 뭔가 어떤 한 키워드를 치면 혹은 자사명을 치게 되면 뭐 파워링크도 있고 뭐 쇼핑 검색 광고도 있고 이렇게 과금이 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영역이나 뭐 블로그 혹은 뭐 지식인, 뉴스 등과 같이 클릭을 해도 과금이 되지 않는 영역이 따로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뭐 유료와 무료를 조금 체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사명이나 혹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실 때 우리가 과연 브랜드 검색 광고와 효용 가치가 있는지 이를 테스트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키워드 자체도 파워링크나 뭐 쇼핑 검색 광고가 아니라 일반 뭐 바이럴이나 혹은 뭐 언론 보도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는 게 많다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매체 선정을 하거나 광고를 집행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는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실제로 웹사이트에 들어온 모든 사용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서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장점이 하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뭐 카카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제가 광고를 클릭하든 그냥 일반 영역을 클릭하든 100번을 클릭하면 100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취급이 돼요. 근데 단 구글 애널리틱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일정 시간 동안 100번을 왔다 갔다 하든 한 번을 왔다 갔다 하든 결국 저는 한 명으로 취급이 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이제 세션하고 사용자 두 개를 나누긴 하는데요. 세션 값이 사용자보다 많이 나옵니다. 세션은 뭐냐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지정한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있었던 실사용자를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사용자도 1, 세션도 1이 찍히겠죠. 근데 세션에서 제가 타임 시간을 1분으로 잡아놨어요. 그럼 제가 움직이고 있다가 뭐하고 있다가 다시 1분이 지나면 저는 세션이 2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는 1명인데 세션은 2개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홈페이지 자체 내에서 볼 수 있는 게 많다던가 혹은 그 사람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라고 취급을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은 최소 30초부터 최대 4시간까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1분 내외로 보통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세션 시간을 30분을 평균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낮춰져서 5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분 동안 제가 뭔가 홈페이지 내에서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세션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션 시간이 올라가는 만큼 저희 홈페이지의 반응도가 좋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전환이나 이런 효율도 당연히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용자와 세션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용자는 제가 일정 기간 동안 한 번을 왔다 갔다 하든 100번을 왔다 갔다 하든 계속 한 명으로만 취급하는 거고요. 세션은 일정 기간 동안 제가 활동한 영역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UTM으로 지정한 내용들, 보통 캠페인이나 컨텐츠 쪽으로 많이 빠지긴 하는데요. 요 내용은 저희가 지정한 구자입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캠페인을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뭐 모비온에서 뭐 어느 구자, 뭐 250-250에 뭐 리타게팅으로 들어오는 뭐 모비온 모바일이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카카오 모먼트의 배너 지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어느 구자에 어느 소재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캠페인 단위를 볼 때는 아무래도 배너 영역이나 혹은 SNS 영역에서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컨텐츠가 많고 분명히 소재가 많을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구자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자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으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좀 한 가지 중점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사용자, 그 다음에 신규 사용자, 그 다음에 세션, 이탈률, 세션당 페이지 수, 세션 평균 시간이 나오는데요. 분석을 하실 때는 비교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자가 나왔던 이탈률과 세션 시간, 페이지 뷰, 그 다음에 신규 사용자가 활용하고 있는 이탈률과 세션 시간과 페이지 뷰, 그 다음에 세션이 일어났던 이탈률과 뭐 페이지 뷰와 뭐 세션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뒤쪽에 나오긴 하겠지만 요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타겟층에 어떤 광고를 어떤 구자에 어떤 소재로 나갔을 때 가장 반응도가 좋은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고객을 유치를 하고 싶은데 이 데이터를 보고 과연 우리가 지금 기존 고객에 대한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건지, 혹은 신규 고객을 맞추는데도 KPI를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획득 영역에 들어가 있는 구글 애즈라는 캠페인인데요. 이거는 사실 최초 진행 시에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카테고리 영역에서 구글 애즈랑 연동을 하시는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애즈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초 진행 시에는 계정을 만드시자마자 연결을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연결 완료 후에 24시간 이내에 구글 애즈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두 끌어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이 구글 애즈로 들어온 GA에서 쌓인 모수 데이터를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다른 리타게팅이 필요한 매체, 뭐 카카오 모먼트나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애즈 쪽으로 쌓여있는 모수들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면은 저희가 조금 잠재 고객으로 측정을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활동 범위가 SNS나 카카오 모먼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광고들을 내보내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반응들을 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9개의 카테고리 중에 두 번째, 행동이라는 영역인데요. 이 행동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광고에 대한 효율 측정들보다는 뭐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는 사실 홈페이지나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직접 유입됐을 때에 대한 행동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영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최초 우리가 어떤 광고 매체를 들어와서 어떤 연결 URL로 떨어졌고 그 연결 URL에서 어떤 반응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긴 한데 하나하나 클릭해서 여기를 통과한 트래픽들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네이버로 들어온 광고에 대해서 뭐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의 활동 반경들, 뭐 모비온으로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활동 반경들,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활동 반경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저희는 뭐 광고 쪽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홈페이지의 컨디션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광고를 아무리 잘한들 홈페이지에 대한 컨디션이 별로 반응도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탈률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연결 페이지가 혹은 연결 URL이 이 매체에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반응도가 좋은지에 대한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죠. 이 빨간색은 보통 이탈률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 우리가 진행한 광고 매체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이탈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여기서 이탈률이 많으면 왜 이탈률이 많은지에 대한 내용들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홈페이지에 대한 컨디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코멘트를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또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최초 매체,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상호작용, 두 번째 상호작용, 이렇게 쭉 상호작용이 있는데, 보통은 두 번째 상호작용에 들어갔을 때 로그인이라든지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창으로 들어가시는 홈페이지가 가장 반응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첫 번째 상호작용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두 번째 상호작용까지는 들어가야 홈페이지에 볼거리도 많고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조금 반응도가 좋은 편이고 전환까지도 잘 일어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건 100%는 아니고 평균적인 값으로 따져봤을 때 두 번째 상호작용에서 전환이나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는 게 가장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에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요 이벤트라는 영역인데요. 여기는 사실 구글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태그 매니저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구글 애널리틱스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게 되시고 태그 매니저까지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이벤트에 대한 측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장점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잡지 못하는 전환값들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버튼 클릭이 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크롤을 내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뭐 메인 배너로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홈페이지 안에서 메인 배너나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뭐 장바구니에서 바로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역들을 알고 싶은 경우,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측정하지 못하는 전환값들을 모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역이 진짜 엄청나게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바구니까지 들어와서 그 다음 뭐 회원가입을 해서 그 다음 활동 반경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서,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랑 GAIQ 뭐 이쪽에 대한 교육이 모두 끝나고 시간이 좀 남게 되면 제가 나중에라도 태그 매니저 교육을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잡지 못하는 전환 측정은 정말 엄청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GA에서밖에 활용을 못해요. 다른 모든 애널리틱스에서는 이 해당 내용에 대한 전환을, 저희가 원하는 내용의 전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설치하고 전환을 잡을 수 있는 건 이 구글 애널리틱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그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때나 혹은 아니면 메인 이벤트 진행, 그리고 어떤 시즌에 대해서 뭔가 런칭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